지난 20일은 31번째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예전보다는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아직도 장애인들이 겪는 고충을 덜어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대전에만 7만여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미흡한 곳도 많습니다. 교통 약자를 위해 지하철 역사마다 설치돼 있는 휠체어 리프트. 하지만 이 리프트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불편도 커서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2014년 기준 한국 장애인 인구는 250만 명, 전체 인구의 5%를 웃도는 수치이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 시설은 너무나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장애인 시설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매일같이 이용한 곳들은 장애인 시설이 잘 갖춰져 있을까요? 저희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학생 장애인 시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체험을 하기 위해 직접 대학교에 방문했습니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학교를 다녀보면 미흡한 점이 잘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체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체험맨으로는 키 190cm의 건강한 학생이 참여해줬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출발했지만 출발하자마자 막히고 말았네요. 처음부터 난관에 걸렸어요. 평지에서 그냥 휠체어를 타는 일 역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요. 좀 도와주실래요? 일반인에겐 평범한 언덕도 장애인에게는 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또 카메라맨의 도움을 받네요. 연속으로 걸리고 말았네요. 체험맨, 처음에 비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중도 포기는 없습니다. 피디님, 이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바퀴가 빠졌어요. 바퀴가 빠졌다고? 미끄럼 방지 도로나 약간의 경사도 장애인들에겐 힘겨운 장애물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통해 올라오긴 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워낙 좁아 힘겨웠습니다. 체험맨에게는 새로운 복병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레원이, 원석이. 어우. 체험맨 지금 욕한 거 아니죠? 도서관으로 가는 라운지에는 생각지도 못한 위험한 요소가 있었는데요. 휠체어를 위해 만들어진 내리막길이 경사로가 너무 급해 위험해 보였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오는 과정에서도 계단이 있어 돌아 나오자 가파른 내리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문 쪽으로 진입하면서부터는 비교적 평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체험맨이 또 욕을 할 뻔했네요. 그만큼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뒤에 있었는데요. 진입로가 막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장애인들이 지나다니기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체험이 막바지에 이르는 상황에서 체험에는 아주 힘겨워 보입니다. 드디어 체험 종료입니다. 시간이 과연 몇 분이나 소요됐을까요? 지금 총 몇 분이 걸렸어요? 이게 35분 걸렸어요. 지금 이제 서문에서 남문까지 오는데 35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거죠. 예, 이거 어이가 없죠. 평소 혹시 학교에 만약에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어떤 점이 있는지?
일단 학교 미관을 위해서 만들어놨다는 시설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동하기가 너무 불편하게 만든 구조고 지금 하다못해 이런 길조차도 경사가 져 있어가지고 네. 뭐 혼자서는 진짜 못 다닐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에서도 보이듯이 대학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은 상황이며 장애인의 이동권에 필수적인 도로 경계 표시나 경사로 등의 시설도 미흡하거나 엉터리였습니다. 장애인들의 외출은 불편한 것을 넘어 위험한 상황인 거죠. 우리는 인근 대학교인 우송대학교에도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직접 캠퍼스를 돌아보며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로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처음 만난 건물부터 경사로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대전대와는 비교되게 이렇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르내릴 수 있는 턱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애인 화장실도 곳곳에 확보되어 있었는데요. 대전대학교에는 하나도 없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서문으로 들어오자마자 첫 건물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입구에 있는 턱 올라가는 어떤 그 내리막길이나 이 장애인 화장실에서 벌써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건물인 사회복지관으로 이동해 보았습니다. 역시 입구부터 완만한 경사로가 확보되어 있는데요. 우송대학교는 건물 곳곳마다 경사로가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전에 방문했던 건물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화장실도 1층에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대전대와 마찬가지로 오르막길은 역시 어쩔 수 없는 대학교의 과제인데요. 휠체어를 탄 학우들이 이 오르막길을 오르내리기는 워낙 힘들어 보입니다. 도서관 가는 길이 조금 가파르긴 했어도 역시 장애인 화장실은 1층에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쪽 길 같은 경우는 서문이랑 반대편 쪽을 이어주는 어떤 통로인데 계단으로만 돼 있어서 크게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통과하기가 무척 힘들 것 같아요. 이쪽도 보시면은 지금 계단으로만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와 마찬가지로 계단, 가파른 언덕 쪽에서는 계단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 전체를 통과할 때는 저희 학교만큼이나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장애인 시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나 우송대를 한번 방문해 보았는데요. 여기 서문에서부터 동문까지를 한번 통과해 봤어요. 중간중간 건물에 있는 어떤 장애인 시설,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잘 갖춰져 있었어요. 또한 문턱 같은 건 역시 저희 대전대학교보다는 잘 갖춰져 있는데 역시나 대전대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었던 많은 계단과 가파른 언덕, 이 문제점은 우송대도 개선을 전혀 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장애인 학생들은 건물이랑 건물 간 이동을 할 때 혹은 등교를 할 때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했는데요. 이런 점들이 확실하게 개선이 돼야만 장애인 학생들도 학교를 원활하게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대학이 소송을 당하는 사례도 생겨났는데요. 유통시설은 장사 속을 앞세워 장애인을 외면하고 보건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보도 이태원 기자입니다. 불과 보름 전인 11월 16일, EBS 뉴스는 대학교 장애인 시설에 대한 보도를 단독적으로 냈습니다.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지만 실제로 장애인 시설은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느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폭넓은 사회 진출을 위해 더 성숙한 사회를 위해 대학교에서의 평등한 교육은 그들의 권리입니다. 그러한 평등한 교육의 첫걸음은 위대한 정책도 동정의 시선도 아닌 작은 장애인 시설이 아닐까요?